아무리 운동을 하거나 식이 조절을 하더라도 수술적인 방법 외에는 교정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앉으면 이렇게 잡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그대로 잘라낸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하세요. 복부 성형을 하고 나서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틀리에 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고주영입니다. 복부에 11자 복근을 만든 게 복부 성형인가? 어떤 분들은 지방흡입이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학적으로 말하는 복부 성형이란 업도미노플라스티라고 하는데요. 피부를 포함한 복벽 위의 전층을 제거하는 수술을 얘기합니다. 또 안쪽에 있는 늘어난 근막들을 같이 봉합해 주는 거, 이것도 이제 복부 성형의 이제 하나의 과정으로 들어가고요. 실제로 우리가 복부 성형이라고 하는 거는 지방 흡입으로 해결되지 않는 피부나 피부 아래 조직들이 넘쳐날 때 이것들을 수술적인 방법으로 없애는 그런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피부만 잘라내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보통은 앉으면 이렇게 잡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그냥 그대로 잘라낸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하세요. 근데 이렇게 잡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 우리가 수술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제왕절개 흉터 있잖아요. 그 정도 위치까지 흉터를 내릴 수 있게 위에서 많이 내려서 아래쪽에서 잘라내는 그런 수술을 하고 있죠. 그럼요. 이제 아무래도 복부 성형이라는 수술이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많이 하는 수술이지만 국내에서는 그렇게 경험이 많은 분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저를 비롯해서 유방 재건을 하셨던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복부 성형이 굉장히 익숙한 수술일 수밖에 없는 게, 유방 암이 걸리고 나면은 유방을 재건할 때 복부의 조직에 혈관을 붙여서 제거한 가슴을 재건하는 수술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벽이라든지 복부라든지 이 부분에 있는 혈행 구조라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봉합을 하는 노하우들이 많이 쌓여 있고, 환자분들이 더 편안한 흉터를 가질 수 있게 디자인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흔하게 하는 수술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의 경우에선. 정말 너무 줄여야 되는 게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한 100kg쯤 체중을 감량했다, 이런 경우에는 아래로만 줄여서는 안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자르게 되거든요. 그런 특수한 경우에 복부 성형을 제외한 나머지 복부 성형 같은 경우에는 삼각 팬티를 입었을 경우에 숨겨지는 위치, 거기에 위치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아무래도 우리가 재건하시는 분들이 수술을 하다 보면 배꼽 주변으로 튼튼한 혈관들이 많다 보니까 이쪽을 좀 살리는 방향으로 수술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흉터가 좀 위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미용적인 목적으로 복부 성형을 할 때는 조금 더 흉터를 아래쪽에다 위치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만큼을 잘라서 내려올 때 이 가운데 윗부분은 혈류가 좋을 수가 없어요. 여기야 요만큼 꼬매지만 여기 이만큼 꼬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 쪽에 혈류가 안 좋아지는 걸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회음부 쪽에 봉긋한 부분을 살려주고 위쪽 부분에서의 그런 로딩을 줄여주면서 더 안전한 혈류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흉터는 더 아래쪽으로 숨겨져서 팬티 아래로 깨끗하게 숨겨질 수 있는 방향, 요거를 이제 역입술형, 그러니까 입술을 뒤집어 놨다, 역입술형 디자인으로 제가 이제 발표를 했었고, 그 부분으로 수술을 했을 때 환자분들께서 굉장히 편안하고, 그러면서 또 역입술형이면 이렇게 아래쪽이 뾰족하잖아요. 그 뾰족한 부분으로 옆구리살을 모아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슬림한 허리 라인을 같이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복부 성형을 하고 나서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출산 전에 복부 성형을 사실 그렇게 권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임신을 하게 되면 배가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배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내가 출산 계획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또 늘어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별로 권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출산 후에는 내가 배를 수술을 할 때 출산 때문에 늘어나 있었던 것도 잡을 수가 있고 판상형 조직을 다 제거를 할 수가 있지만은, 출산 전에는 복벽이 좀 늘어나 있다고 하더라도 또 늘어날 거기 때문에 거기를 봉합해 놓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출산을 할 때, 임신해서 배가 부풀 때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이 계획이 있는 미혼분이라고 하면은 권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요새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출산 계획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미혼이에요. 미혼인데 내가 체중을 50kg 정도 줄였어요. 50kg 정도 줄였으면은 복벽은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부가 너무 처져서 이렇게 올려야 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세요. 아무래도 급격한 다이어트들도 많이 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줘야지, 안 그러면 여기서 습진 생기고 피부 트러블 생기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마지막 수술처럼 이렇게 당겨서 수술을 하는 건 아니더라도 이렇게 늘어나서 힘든 부분, 그냥 그 부분은 사실 부담 없이 편안하게 또 흉터도 아래쪽으로 숨겨서 잘라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혼에서라도 과도한 피부 처짐이 있는 경우에서는 제거해주는 게 삶의 QOL을 확 높여주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미혼 여성이 배가 많이 처지지 않았을 경우에 배 아래쪽에 흉터가 있는 거는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복부 성형보다는 오히려 흉터가 잘 남지 않는 풀스컬프팅이라든가 그런 시술들을 반복해서 적용을 했을 때 처져 있는 것들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미혼인 경우에는 흉터를 좀 안 만드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부 성형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요. 많이 늘어진 살들, 그리고 체중 조절 후에 생긴 처짐, 이런 것들은 아무리 운동을 하거나 식이 조절을 하더라도 수술적인 방법 외에는 교정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복부 성형을 통해서 큰 위험 부담 없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보셨지만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실 때는 복부 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성형외과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아틀리에 성형외과 원장 고주영이었습니다.